오늘은 집을 보러 가는 날이었다. 남편 정태는 이미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루하루를 버텨온 자의 흔적.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순자는 말했다. 오늘은 좀 마음에 드는 집이었으면 좋겠네요. 정태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나가봐야지. 우리 둘 다 오래된 집이 됐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섰다. 현관 앞에는 시든 국화가 한 송이 놓여 있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몰랐다. 순자는 그 국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 향이 남아있네. 그 향이 마음을 찔렀다. 죽은 꽃인데도 향이 남아있다는 건 무언가 놓아주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었다. 버스 창문에 햇살이 비쳤다. 도시는 이미 낯설었다. 순자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길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가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조차 모른다. 버스 안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다. 순자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자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분이었다. 정태가 물었다. 당신은 어떤 집이 좋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햇살이 잘 드는 집, 냄비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나는 집, 누군가의 웃음이 남아있는 집. 정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결국 사람이 사는 집이지. 부동산은 오래된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성진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했다. 한 남자가 일어나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시기로 하셨죠.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슬픔이 스며 있었다. 그 슬픔은 억지로 감추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정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 집을 좀 보려 합니다. 남자는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다. 요즘 이런 집을 찾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들 새 집을 원하시죠. 하지만 두 분께는 이 집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순자는 물었다. 왜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사람이 떠난 자리인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따뜻하거든요.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람이 떠났는데 따뜻하다니. 그건 누군가의 마음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었다. 차는 오래된 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밖엔 낙엽이 흩날리고 고요한 시골 냄새가 스며들었다. 정태는 운전석 옆에서 담담히 물었다. 그 집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이 뛰놀던 집이었죠. 그런데 몇 해 전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 뒤로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겨울 논밭이 멀리 이어져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를 안고 뛰던 날들. 그때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차가 언덕을 오르자 낡은 양옥집 한 채가 보였다. 회색 벽에 덩굴이 감겨 있었고 창문은 세월의 흔적처럼 발해 있었다. 하지만 그 위로 내리쬐는 햇살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자 공기 속에서 먼지 냄새와 비누 향이 섞여 흘러나왔다. 순자는 천천히 한 걸음 내딛었다. 그 발소리조차 집안에 스며드는 듯 조용했다. 거실엔 낡은 시계가 서 있었다.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울림이 났다. 마치 아직도 시간이 그곳을 떠나지 못한 듯했다. 순자는 천천히 시계를 만졌다.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듯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정태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소리는 분명 환청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 속에서 낯익은 기억을 느꼈다. 그들의 첫 집. 아이들이 뛰놀던 그 여름의 오후. 방 안엔 작은 책상이 있었다. 그 위에는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다. 순자는 손을 뻗어 천천히 열었다. 첫 장에는 젊은 여인과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눈매가 묘하게 자신을 닮아 있었다. 사진 아래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1975년 봄. 그녀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봄은 자신들의 결혼식이 있던 해였다. 정태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순자가 앨범을 덮자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돌아왔다. 차 안엔 음악도 없고 말도 없었다. 창밖의 불빛들이 멀어지고 어둠이 차 안을 채웠다. 순자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다. 그 집은 정말 사람이 살던 집일까? 아니면 그리움이 머물던 자리일까? 그녀는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그 집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엔 젊은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어서 와요. 그녀는 문득 깼다. 옆에서 정태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상하지. 그 집이 자꾸 떠오른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엔 무언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 같은 기운이 있었다. 며칠 뒤 남자가 전화를 걸었다. 두 분, 그 집 다시 보러 오시겠습니까? 정태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 집은 팔렸나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그 집은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 마치 자신을 기다리는 듯한 말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젊은 날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여름의 바닷가. 그리고 새집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웃음 뒤에는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 다시 그 집에 가요. 정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알았다.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 그 자체라는 걸.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그 길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다. 며칠이 흘렀다. 순자는 그 사이 여러 번 그 집을 떠올렸다. 부엌에서 물을 끓일 때도, 이불을 개다 말 때도 그 집의 냄새가 문득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낡은 나무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인 듯한 그 공기. 그건 분명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맡았던 향이었다. 정태는 신문을 펴놓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지 못했다. 신문 위로 햇살이 비치고 그 햇살이 마치 그날 본 창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그 집 생각나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나고 또 생각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 집이 우릴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둘은 서로 말은 아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 이상한 끌림. 며칠 뒤 그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갔다. 남자는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어딘가 슬펐다. 두 분, 정말 다시 가시겠습니까? 정태가 말했다. 예,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 집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오늘은 혼자 두 분만 들어가 보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순자가 물었다. 왜요? 남자는 잠시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 집은요.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건 듣고 싶은 사람만 들을 수 있죠. 차가 다시 같은 길을 달렸다. 겨울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 길을 다시 오게 될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덕을 오르자 그 집이 보였다. 지난번과 똑같이 서 있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서자 바람이 스쳤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자는 손을 뻗었다. 문고리를 잡자 마치 누군가의 손이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집 안은 지난번보다 더 따뜻했다. 부엌에는 아직 국 끓는 냄새가 남아 있었다.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다. 그 냄새는 분명 자신이 늘 끓이던 된장국 냄새였다. 묵은지 조금 넣고 멸치 다시로 낸 그 맛. 그건 아무리 따라해도 세월이 들어있어야 나는 냄새였다. 정태는 벽을 손으로 짚었다. 그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말했다. 이 집은 사람의 체온이 남아있어요. 순자가 거실로 들어서자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엔 없던 액자였다. 그 안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정태와 순자의 젊은 시절과 닮은 듯했다. 하지만 분명 낯선 얼굴이었다. 액자 아래엔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순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정태가 다가와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건 우리가 젊었을 때 모습 같지 않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어딘가 멀리서 낮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문 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 집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정태는 벽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1978년. 그 해의 5월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날짜를 짚었다. 그해 5월은 자신들이 첫 아이를 낳았던 달이었다. 그날 병원 창밖에서 본 하얀 목련의 냄새가 아직도 기억났다. 순자가 말했다. 이 집은 우리 기억을 알고 있어요. 정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린 단지 집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찾으러 온 건지도 모르죠. 방 하나의 문이 스르르 열렸다. 순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방 안은 햇살이 부드럽게 퍼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아이의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글씨는 어쩐지 낯익었다. 그녀는 그 글씨를 따라 손을 올렸다. 손끝이 닿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정태가 다가왔다. 그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우리 아들이 썼던 글씨체예요. 어렸을 때 그 애가 늘 벽에다 낙서하곤 했죠. 순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아주 고요해졌다. 어디선가 시계 소리가 들렸다. 그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초침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생명의 박동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속으로 말했다. 이 집은 죽은 집이 아니야. 그냥 누군가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거야.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냄비는 비어 있었지만 손을 가까이 대자 아직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아이의 도시락을 싸던 새벽을 떠올렸다. 김밥을 싸고 국을 끓이던 손의 감각. 그게 다시 돌아온 듯했다. 정태는 거실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이 집이 우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집을 기억하는 걸지도 모르오.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 집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나 봐요. 그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히.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보셨나요? 그 집이 보여준 걸. 정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았습니다. 그 집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남자는 짧게 웃었다.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그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 남은 곳이죠. 순자가 물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떠날 줄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언덕 위에 머물러 있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는 달빛이 들고 그 달빛 속에서 그 집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 집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정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그 집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그곳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날 밤 이후로 순자는 매일 같은 꿈을 꾸었다. 문이 반쯤 열린 집. 그 안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 그녀는 이름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리웠다. 그리고 눈을 뜨면 늘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집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 정태는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넘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같은 그림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차를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왜 저 집을 떠올리는 걸까? 마치 내 일부가 거기 남아 있는 것처럼. 며칠 후, 순자는 부동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 집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곳은 이제부터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순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마음이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겨울이 더 깊어졌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눈발이 조금씩 흩날렸다. 정태는 운전대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오. 우린 뭔가를 마주하러 가는 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모두 느리게 흘렀다. 언덕 위로 올라가자. 그 집이 또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 눈 덮인 지붕 아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레 들어섰다. 이번엔 공기가 달랐다. 부드럽지만 무겁고 익숙하지만 낯설었다.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를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던 사람처럼. 순자는 숨을 죽였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국을 저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당신은 또 왔군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벽의 시계도, 바람의 소리도, 눈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멈추었다. 정태는 그 여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여자는 천천히 뒤돌았다.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다. 눈매도 미소도. 그녀는 순자와 꼭 닮아 있었다. 그 여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 집이 기억하고 있는 당신이에요. 떠나지 못한 시간. 남겨진 이름. 순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공기의 온도와 섞여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여자는 순자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스쳤다. 이 집은 당신의 기억으로 지어졌어요. 그날의 후회와 그날의 사랑. 당신이 미처 용서하지 못한 그 시간들이 이 집의 벽을 만들었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오래전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땐 젊었고 사랑했고, 하지만
어느 날 큰 비가 내리던 날, 당신은 떠났죠. 그날의 이별이 이 집을 세웠어요. 정태의 손이 떨렸다. 그는 기억 속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붙잡으려 애썼다. 비가 쏟아지던 밤, 젊은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마을 어귀를 떠나던 모습. 그는 그날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여자는 정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늘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죠. 그날의 잘못이 아직 당신 마음에 남아 있었으니까. 정태는 고개를 떨궜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날 나는 당신을 잡지 못했소. 그게 내 평생의 후회였소. 여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이 집이 생겼어요. 당신의 후회가 벽이 되고 당신의 사랑이 창문이 되었죠. 그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순자는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손끝은 닿지 않았다. 그녀는 허공에 손을 뻗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이 집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였군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사랑이 남은 자리예요. 잊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벽에 새겨진 곳. 그녀는 천천히 뒤돌았다. 부엌의 불이 서서히 꺼졌다. 그 빛이 사라질 때마다 공간의 색이 바뀌었다. 거실의 벽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정태, 순자, 그리고 은정. 순자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다. 은정은 그들이 어릴 적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었다. 정태는 벽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따라 쓰며 말했다. 이건 어떻게 여기에? 여자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아이의 기억도 여기에 남아 있어요. 이 집은 단 한 번이라도 사랑했던 이들의 흔적을 품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주저앉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은정아, 정말 너니?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열리고 하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맑고 선명하게. 순자는 울었다. 그 눈물은 오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정태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 집을 찾은 게 아니라 은정을 찾은 거였어요. 여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지며 말했다. 당신들이 마음을 닫는 동안 이 집은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이제 다시 떠나세요. 하지만 이번엔 후회하지 말고요. 그녀가 사라지자 부엌의 불도 꺼지고 공기 속의 냄새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엔 오히려 밝은 온기가 남았다. 그들은 천천히 집을 나섰다. 문을 닫을 때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안녕 엄마. 안녕 아빠. 언덕길을 내려오며 정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송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 이제야 마음이 편하오. 순자는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다. 집은 점점 멀어졌고 그 뒤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순자는 작은 노트를 꺼내 펜으로 글을 썼다. 오늘 그 집에서 우리의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다. 정태가 물었다. 이제 다시 그 집에 갈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집은 우리 안에 있어요. 눈이 내리던 그날 이후. 그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다. 지도에서도 주소가 지워져 있었고, 부동산에도 그 집의 기록은 사라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집이 있었냐며. 그런 언덕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하지만 순자와 정태는 알고 있었다. 그 집은 분명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만났고 사랑을 돌려받았으며 떠나지 못한 이름들을 품에 안았다. 며칠이 지나자 부동산의 남자도 보이지 않았다.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그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열쇠 하나만 남아 있었다. 열쇠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묶여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들의 시간은 돌려드렸습니다. 정태는 그 열쇠를 손에 쥐었다. 묵직한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말했다. 이건 아마 마지막 인사겠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열쇠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건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 같아요. 그들은 그 열쇠를 마루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엔 여전히 그날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그의 가을이 왔다. 그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다. 아침에 차를 마시고 가끔 손주들의 전화를 받으며 웃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 집이 있었다. 그곳에서 느꼈던 기묘한 평온함, 사라진 사람들의 숨결, 그것이 그들의 일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어느 날, 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흘렀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우리는 집을 보러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었다. 그 집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랑과 후회와 그리움이 벽이 되어 시간을 품은 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떠났지만 그 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글씨가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엔 평온함이 있었다. 정태가 다가와 노트를 들여다봤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인생 이야기군요. 며칠 뒤 순자는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그녀는 노트를 사서함에 넣으며 부탁했다. 혹시 이런 글을 읽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 노트를 건네주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사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노트를 책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집을 보러 간 노부부.
그의 겨울. 순자가 세상을 떠났다. 조용히 잠들 듯. 정태는 장례식장 한켠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엔 눈물이 없었다. 대신 손에 꼭 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그 열쇠였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문을 열 때가 된 것 같소. 그가 눈을 감는 순간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열리고 눈발이 흩날렸다. 그 안으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방 안에 은은한 향이 퍼졌다. 된장국 냄새였다.